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조직폭력배 연루설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 이번엔 그 전에 있었던 여배우 스캔들 얘기입니다.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요, 주요 참고인들을 소환할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이 고소를 한 사건이죠. 예.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지난주에 공지영 작가를 소환해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는 분당 경찰서에서 이제 오늘 오후 1시 반에 방송인 김어준 씨를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2시에 주진우 기자를 또 소환을 해서 네. 조사를 하는데요. 지금 이 내용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공지영 작가가 사실 이전에 주진우 기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옆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뭔가 이재명 지사 측에서 부탁을 받고 김부선 씨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그런 정황으로 얘기를 했던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게 모두 다 이제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로 진행이 된 것이고, 정확한 워딩이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뭐 이런 워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주진우 기자가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공지영 작가가 주장을 해왔었고, 그것이 이번 경찰의 어떤 조사를 통해서 김어준 씨나 주진우 씨가 과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바른미래당이 고발한 사건인데, 이 김부선 씨와의 201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세상에 최초로 알렸던 김어준 씨는 때가 되면 말하겠다고 한 차례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쓸 수 있는 만큼 쓴 거고요. 그게 이제 김우선 씨 요구이기도 했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이재명 지사 쪽 주장도 알게 됐죠. 이 법적 공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가서 발언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 제 판단은 뭔지 말을 해야 하는 상황과 자리에서 시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는 평소 뭐 정치 이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굉장히 자주 냈던 분들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김어준 씨가 처음 이제 참고인으로 소환이 되는데, 이전에 공지영 작가가 소환이 되긴 했지만 오늘 참고인으로 소환이 되는데, 오늘 좀 포토라인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포토라인에선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만 할 것 같거든요. 김어준 씨가 본인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에서 하태경 의원이 꼬치꼬치 이 문제를 캔 적이 있어요. 이달 초에. 아니야, 실명을 들었냐 하는데, 김어준 씨는 그냥 인터뷰한 게 그대로입니다. 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당사자도 아니고 목격자도 아니고 제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얘기를 본인이 들은 거대로 경찰 조사에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포토라인에서 어떤 말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뭐 그게 그럴 것이, 저 두 분은 목격자도 아니고 사실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자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남의 어떤 내밀한 부분인데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김부선 씨가 얼마 전에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주장과 번복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고 묻는다고 의문을 제기를 했더니, 사실을 얘기하면 그 사람 매장되고 진짜로 적폐 세력들하고 싸울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뭐 아니라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김부선 씨가 이렇게 말할 것 같이 던졌다가 걷어들이거나 김어준 씨나 주진우 씨가 자중하고 있는 그런 배경에 어떤 다른 뭐 어떤 정무적인 그런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그런 의심도 듭니다. 그렇군요. 뭐 어떤 사건이 터지거나 그러면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주류 세력, 적폐 세력, 이런 얘기는 항상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김어준 씨하고 주진우 씨, 뭐 김부선 씨하고도 가까울 수 있지만 이재명 지사하고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해서 어떤 뭐 진술의 신빙성이나 이런 거를 좀 의심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나 주진우 씨의 진술 자체가 신빙성은 있을 수가 있어요. 자체는 신빙성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 사건을 입증하는데, 우리가 궁금한 부분을 입증하는데 얼마나 증거 가치가 있는
그 증거 가치가 있는가 하는 거는 예. 이제 저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이재명 지사로부터 직접 들었다든지 예.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제3자가 있어서 믿을 만한 증거다 그렇게 판단되면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도 김부선 씨한테는 다 이미 들은 부분이잖아요. 예. 그냥 김부선 씨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게 거기까지다. 이렇다면은 그 자체 진술의 신빙성하고는 변론으로 증거 가치는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예. 사실 이 문제는 어떤 여러 주변인들이 아니라 김부선 씨가 얼마나 의지를 가졌냐에 달려 있어요. 김부선 씨가 나 말고 아는 사람이 누가 더 있다든지 누가 목격을 했다든지 어떤 증거가 있다든지 이거를 내놔야지 그러니까 누구의 들었다든지 하는 진술에만 의존하는 거는 진실을 밝히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말 예. 그대로 이 경찰이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슬슬 이제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와 김부선 씨도 소환을 할 거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양측의 그 주장이 워낙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법리 다툼을 준비하는 데에서도 많이 승패가 갈릴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뭐 이미 전전 변호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직접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가 또 김부선 씨가 어떻게 주장을 하더라도 예.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구도로 봐서는 김부선 씨가 내놓는 그런 증거라든가 하는 것들이 일부 있었는데 증거 능력들이 다 부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과연 어떻게 그 진행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의혹에 대해서 연루돼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예. 아마도 본인 당사자들을 그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은 다음 달 안에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배우 스캔들 얘기를 저희가 나눴는데 지금 한 방송에서 제기된 조폭 유착설 이 후폭풍도 지금 거센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그 동의 건수도 8만 건을 넘어섰는데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이 방송을 좀 제지하려고 그 방송사 측에 연락을 취한 정황들도 공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담당 PD의 말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의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 사실 그 태국 파타야 살인 사건의 의혹을 파헤치다가 이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된 거지, 의혹이 나오게 된 거지. 처음부터 이재명 지사를 겨냥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방송이 나가기 전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해당 방송국 고위급 인사 여러분한테 연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PD 말에 따르면은 성남 지역의 조직 폭력배로부터 성남에 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예. 그럼에도 우리는 후속 보도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정확하게 팩트가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뭐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 그런 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일방적으로 방송을 막으려 했는지 이 부분은 좀 이게 불명하고요. 근데 이게 언론사 입장에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 있으면은 보도를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2007년에 이재명 지사가 변론을 한 거나 2016년 이후에도 계속 코마 트레이드하고 뭔가 이렇게 성남시하고 유착관계를 맺어온 걸로 봐서는 이게 정말 알고서 어떤 협조를 받은 게 아니냐 사실 그런 의심은 들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 방송 전에 사실 SNS에서 하나하나 해명을 했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또 그거를 읽어보면은 이재명 지사 측의 말에 또 믿음이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확실히 조사를 통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느 쪽이 맞다 이렇게 그렇겠네. 단정 짓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진행자에게도 뭐 연락을 시도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자의 매니지먼트 관계자까지 전화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화가 오거나 그러면 사실 진행자 입장에서는 조금 뭐라고 그래 압박감을 느끼는 거는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이 뭐 시사 고발 프로그램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뭐라 그럴까 좀 더 이 담력이 커야 되거든요. 뭐 그렇죠. 예, 성남에 오지 마라 이런 얘기 듣고 그러면은 제작진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제 얼굴 알려진 진행자 입장에서는 더 그럴 것 같은데 자, 근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뭐 친하다고 할 수 있는 같은 의원도 이제 철저히 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네. 일단 뭐 그 압력에 대한 부분을 짧게 정리를 해보면 예. 실제로 그 방송을 제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예. 전화를 거는 것만 해도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나 또 뭐 관련된 사람들한테
뭐 그런 사안이 다뤄진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예. 뭔가 정보를 더 알고 싶게도 하고 뭐 이렇게 전화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갖고 흔들릴 그런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언론에 대해서 뭐 의심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민주당의 그 태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곤혹스러운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내용들을 이렇게 뜯어 보면은 예. 이재명 지사가 그런 조폭들과 예전에 변호를 해준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조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회사에게 상을 준다거나 하는 일들이 진행돼 있을 리가 없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었어요. 예. 근데 이 제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나올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사안들이 나중에 수사가 된다거나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당 안에서 자신들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 측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같이 언급된 분이 은수미 지금 현재 성남시장인데 그렇죠. 이 성남시장도 역시 이전에 이미 그 선거할 때 나왔던 내용 이상의 어떤 것이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 공방으로 나왔던 내용 이상의 것이 나와서 본격적으로 더욱더 깊이 수사가 돼서 뭔가 그 민주당에 어떤 부담이 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까지는 이 정도의 태도를 취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야권 입장에서는 정말 호재를 만난 듯한 뭐 그런 뭐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요거 뭐 하겠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입에 담지 못할 형수 욕설과 김부선 불륜 스캔들에 이어 국제 마피아라는 조폭 연루서까지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파란만장한 의혹들에 해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진실을 무엇인지 특검이라도 해야 할 지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가 공지영 씨는 당장 이재명, 은수미를 민주당은 제명시키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성추행 민주당, 조폭 정당이라는 오명을 받고 싶지 않다면 당장 결자 해제의 자세로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예. 사실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기된 설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진위를 밝히려면 수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근데 일단은 아직 수사보다는 좀 조사를, 좀 내사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온 이게 혐의들이 뭐 알고 있었을 것 같다. 성남시와 업무 협약 계약을 체결했다. 그냥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범죄가 된다 단정할 수는 없고요. 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에서 특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이게 지나치게 너무 나간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코마트레이드가 성남시를 통해서 우수기업으로 선정을 되고 수의계약을 맺고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그리고 모 조폭이 선거운동도 했다 그러는데 선거 캠프에 들어가게 된 경위라든지 선거 캠프에서 미친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사를 하다가 혐의가 드러나면 이제 정식으로 입건해가지고는 수사 절차에 들어가는 그런 순서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자,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화 감독이죠. 홍상수 감독이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연인 뭐 김민희 씨 때문이겠죠? 예, 그렇겠죠. 뭐 지금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그 김민희 씨와 홍상수 감독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힌 다음부터 예. 지속적으로 뭐 거의 홍상수 1년이 감독은 됐죠. 얘기를 해왔던 예. 것이고요. 다만 이제 부인 측에서 나는 뭐 이혼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이제 소송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네. 지금 이게 그 홍상수 감독의 입장에서 이제 그 소송을 갖다 강력하게 이렇게 해서 뭔가를 갖다 얻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소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에 이혼 조정들을 좀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근데 그 조정이 전부 이제 불발됐죠. 그 예.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이 홍상수 감독은
뭐 우리가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홍상수 감독의 입장에서는 좀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소송을 통해서 홍상수 감독이 이혼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부부관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1부터 100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 보면은 홍상수 감독은 2010년에 이제 부인하고 살던 집을 나왔고 그해 11월에 이혼 소송 청구를 했다 그래요. 근데 저분이 왜 집을 나오게 됐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아무리 예외적으로 파탄주의가 인정이 되는 나라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유책주의고 부인이랑 몇십 년 잘 살다가 나는 다른 여자가 생겨서 집을 나갈 거야 해놓고 별거 상태니까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어 이러고 이혼 소송을 청구를 한다면 이거를 다 들어줘야 되는 건가요? 예, 저는 그래서 이혼 소송은 인정되기 어렵다. 지금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법적으로 이혼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네요. 예. 네, 홍상수 감독의 이 부인이 남편의 스캔들에 대해서 심경을 전한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랑 죽다 살아나서 이제 겨우 기운 차렸거든요. 여기서 그치지 않으면은요, 저는 정말 사람들한테 너무 지탄을 받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게 돼요. 네, 뭐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당히 작품 활동을 벌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자 이번에 신작 영화죠. 이름이 어렵습니다. 로카르노에 진출을 했는데 두 사람이 동반 참석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뭐 동반 참석이 거의 기정사실이 아닐까요? 왜냐하면은 이 로카르노 국제영화제가 스위스에서 열리는 영화제인데 예. 이전에 홍상수 감독이 그 심사위원을 했었을 적이 있었을 만큼 그렇죠. 2년이 홍상수 됐네요. 홍상수 감독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기성 감독들한테 문호를 넓혔지만 이전까지는 좀 더 예술적인 그리고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감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그런 영화제였기 때문에 더욱더 홍상수 감독과 코드가 잘 맞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이전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하는 그 작품으로 김민희 씨하고 함께 출연했던, 그러니까 거기 한번 참여했던 그런 영화제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그때 이미 상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모로 로카르노 영화제에는 함께 동반해서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일정한 성취가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과연 뭐 이혼을 하게 될지도 관심사인데 아까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죠. 인터뷰한 거는 지금 최근에 한 게 아니라 2016년도에 했었던 인터뷰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혼돈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